결혼식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스드메를 사실 아예 안 했어요. 200장이 2만 원 정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대 빼고 한 600 안팎으로 결혼식 관련된 비용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결혼식 자체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결혼식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니 내 생각이 너무 좁은 생각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결혼식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 정말 싸게 자녀 타임으로 나온 패키지를 딱 잡은 상황이었던 터라 다른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기준으로 잡지는 마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비를 제외하고 신혼여행도 제외하고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든 비용은 약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었는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견례 관련해서 식사랑 선물 다 포함해서 한 8,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총 9명이 상견례에 참석을 해주셨고, 각각 약 8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선의 그 코스 요리를 먹었고, 상견례 식사 자리로 약 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견례 때 선물을 좀 준비를 해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무슨 선물을 드렸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통장 내역을 보아하니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에는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결혼 계획서를 만들어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발표를 했어요. 한 번 더라는 거는 각자 양가 부모님한테 갔을 때 각자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PPT를 만들어 갔었거든요. 이제 평생 장가 시집을 보낼 건데 좀 괜찮은 사람한테 가야 부모님이 좀 안심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 배우자 될 사람의 어떤 가치관, 삶의 태도, 내가 왜 이 사람을 골랐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매력,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빼곡하게 적어서 PPT로 발표를 드렸었고, 그걸로 안심하시면서 약간의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장, 대관이랑 꽃이랑 드레스 다 포함해서 남편 예복까지 해서 약 2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드레스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드레스 추가 비용 50만 원을 빼고 총 230만 원으로 홀을 빌리고 꾸미고 남편 예복을 빌렸습니다. 여기에 식비는 제가 그 지방에서 했었어요. 대전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가 5만 5천 원이었는데 보증 인원을 제가 200명으로 잡고 또 자녀 타임을 예매를 했었어서 그런지 훨씬 깎아주셨어요. 훨씬 깎아주셔서 식대를 1인당 3만 8천 원으로 잡았고, 보증 인원이 200명이었으니까 식대가 7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대랑 다 포함하면 사실상 한 1,300 정도가 나왔고요. 주차권 비용은 따로 없었고 패백도 안 했고요. 주례 선생님 없었고, 사회자는 제 친구 중에 아나운서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식 스냅 DVD 이런 게 있었는데 사진은 그래도 하나 공식적으로는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69만 원 이었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총 제가 한 76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본 사진이랑 그리고 보정본 20매 정도가 있었고, 앨범이 하나가 나왔나? 두 개가 나왔나? 생각보다 너무 비싸긴 했지만 하나쯤은 만들어 놓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DVD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친구 중에 영상 제작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와줘서 다행히 예쁜 영상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가는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혼주 관련해서는 어머님 두 분 한복이랑 가족분들 메이크업까지 해서 130 정도가 나왔고, 제 한복 비용까지 하면은 약 1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메이크업이랑 한복도 막 따로따로 예약을 할까 했는데 그냥 그 결혼식장이랑 연계된 곳에서 하는 게 사실 가장 저렴하기도 했고 가장 가깝기도 했고 편하게 하려고 그냥 바로 연계된 서비스만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식장 안에 있는 메이크업 샵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후회해요. 왜냐면 너무 돗대기 시장 같고, 그리고 화장 실력들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샵은 좀 욕심을 내서라도 진짜 인생 메이크업 한번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저희는 모바일 청첩장이랑 저희가 직접 만든 미리 캔버스 청첩장을 이용했는데요. 이거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모바일 청첩장은
프롬투데이라는 곳에서 한 15,000원 정도로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었었고, 찾아보니까 셀프로도 내가 청첩장을 그냥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니까 그 청첩장 디자인 레이아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사진 넣고 텍스트 입력해서 뽑았더니 200장이 2만 원 정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뭐 봉투나 이런 것들은 쿠팡에서 따로 사가지고 포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간편했고, 그리고 가격도 확 낮아져가지고 나름 만족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청첩장이라는 게 딱 받는 순간 그 가치가 저는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딱 열고 한번 보고 끝인 제 경험상 너무 내가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건 본인의 취향이고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되지만, 저처럼 막 이런 걸 다 고르고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템플릿화 되어 있는 거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사진만 넣어서 뽑는다 라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식 헬퍼비로 1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저희는 스드메를 사실 아예 안 했어요. 스튜디오 촬영을 일단 확실히 안 했고요. 저희가 원래 서로 스냅 사진 찍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우리 어차피 사진을 남겨야 되는 거라면 우리끼리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가서 그 각 지역마다 사진을 찍어서 오자 해서 면사포를 들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의 결혼식 대표 사진, 지금의 인스타 프로필이기도 한 이 사진을 찍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대신에 이렇게 야외에서 셀프 스냅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진짜 다 저희가 셀프로 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일단은 너무 추웠고요. 바닷가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바닷가니까 바닷바람 엄청 불지, 갑자기 막 썰물인지 밀물인지 막 이렇게 막 엄청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자리를 막 옮겨야 되고 구도도 막 자꾸 예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결과물을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갔다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 의상들이랑 소품들을 다 다이소랑 쿠팡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심지어 이 이젤도 소품이랑 의상 다 해서 15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메이크업은 제가 결혼식장 안에서 딱 한 번 받은 거니까 그것도 메이크업으로 치는 거 맞겠죠? 결혼 반지도 알아보러 갔는데 뭐 원하는 디자인도 없고 애써서 돈 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커플링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뭔가를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성격이고 이걸 안 잃어버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손 씻다가 뭐 하수구 구멍에 떨어질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목걸이든 귀걸이든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 하고 안 샀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사게 됐습니다. 필요할 때쯤에 언젠가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딱히 결혼 반지, 웨딩 밴드가 사실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뭐 그것도 안 했고, 웨딩 슈즈도 없었고, 이브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서 해서 버스 대절이랑 뭐 그런 교통비 이제 나머지로 들었고, 한 100만 원 정도, 답례품이랑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렇게 해서 식대 빼고 한 600 안팎으로 결혼식 관련된 비용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낀 돈으로 신혼여행에서 좀 더 여유롭게 쓰기도 했고, 신혼집 구할 때 목돈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식 자체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결혼식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니 내 생각이 너무 좁은 생각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결혼식이라는 걸 하기가 싫었던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허례허식의 행사를 하기가 싫었다라는 거였어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결혼식 자체가 싫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밌게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를 덕분에 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식을 아예 안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내 마음이 진짜 결혼식을 안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스스로 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고 조금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결혼식의 형태가 진짜 많아요. 99% 이상의 사람들이 아는 거는 결혼식장에서 30에서 40분 정도의 비슷한 순서대로의 의식을 치른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누군가는 전시회장을 빌려서 우리만의 어떤 결혼 스토리를 전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원을 빌려서 다 같이 소풍을 하면서 입장하고 박수 쳐주고 그냥 그걸로 결혼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그런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말 많은데, 내가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지금 결혼식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둘이 같이 결혼식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하루 정도 이 얘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만의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싸우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이게 순서는 딱히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이라는 걸 할 건지를 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려볼게요. 너는 결혼식에 대해서 로망이 있어? 질문하시고, 네가 원하는 결혼식의 모습은 뭐야? 혹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라는 게 있어?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이 두 가지를 좀 꼼꼼하게 논의를 하고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싸움을 진짜 50%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의 목표 기준점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 우리가 즐거운가가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려면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된대. 근데 스튜디오 촬영 우리가 즐거울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셀프 스냅을 찍게 됐고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축가 누구한테 맡기지? 축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우리가 즐거울까? 둘 다 또 노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재밌고 싶은데 우리가 그럼 하자 해서 축가도 저희가 하게 됐고,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즐거운가? 로 잡으니까 의사결정이 엄청 빨랐고 너무 재밌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식이요, 생각보다 셀프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셀프 스냅부터 해서 셀프 식전 영상, 셀프 청첩장 등등등. 솔직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그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셀프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둘한테 굉장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행사가, 모든 공연이 그렇듯이 준비하는 과정에서가 행복해야 결과가 어떻든 행복한 기억으로 남거든요. 결혼식을 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던 거지.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식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진짜 최소 6개월에서 막 1년까지도 준비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행복한 기억들이 좀 많아야 결혼식이 끝나도 와, 우리 진짜 잘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용 아낀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합을 맞추게 된 거, 서로의 선호도와 어떤 성향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의미가 컸거든요. 여러분들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식 비용 아끼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 경제 가치관과 소비 습관을 잡아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현명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신혼부부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